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현 검찰 조직의 역학 구도와 이제 차기 총장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도요, 원래는 이제 윤석열 사단 검찰이었는데 완전히 수뇌부가 이제 두 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친윤석열과 친한동훈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도 완전히 두 동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워낙 이제 원팀 하나였기 때문에 검찰도 단합된 하나의 수뇌부였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가 파탄나고,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과 또 대통령과도 신뢰가 파탄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두 동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수뇌부만 이제 차기 총장에게 수뇌부만 지금 이제 보면요,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4대4, 4대4 이런 이제 구도로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반 윤석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심지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제 검찰, 이런 이제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친한 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트로이카 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이원석, 그리고 이제 송경호, 이게 트로이카 아닙니까? 트로이카. 여기에 한동훈 장관 되면서 바로 이게 직속으로 이제 모든 인사하고 같이 간 검찰국장 신자용. 지금은 이제 대검 차장이죠. 신자용. 이분은 이제 호남이니까 이원석하고도 이제 고향 후배고 지역.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때 초대 검찰국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검 차장이니까 누가 뭐래도 이게 한동훈 이원석 편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반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 크게 한동훈, 그다음에 이원석, 그리고 이제 송경호는 이제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한동훈 장관 할 때. 근데 그 후에 여러 번 수사한 이제 잘못으로 이제 지금 부산고검장으로 자천돼 있는, 원래는 이제 한때는 차기 총장이 가장 유력했던 이런 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은 이제 부산으로 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라인, 굳이 한다면 이제 한동훈 라인, 거기에 이원석, 송경호, 신자용, 이렇게 한 축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축은 이제 누가 뭐래도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마 차기 총장 인사 점해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상당히 물갈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검찰 떠났고, 이원석 총장 임기 끝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두 분이 송경호, 그리고 이제 신자용인데 상당히 중용되기는 좀 어렵겠다. 아마 이제 신임 총장과 더불어 조금 이게 한직이나 아니면 이게 사표까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의 이제 주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검찰이 이제 정비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요, 이쪽으로 이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박성재 장관이 아마 중심을 잡을 거예요. 워낙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이나 모든 걸 이제 봤을 때 검찰 조직을 이제 직접 다 장악하지 않을까. 박성재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년 후배, 서로 눈빛하고 잘 알죠. 김주연 민정수석입니다. 이분이 실제는 상당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 민정실을 민정수석을 왜 부활시키겠습니까? 다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인사도 그 보좌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는 이제 그 검찰을 지감독하는 게 민정실이잖아요. 지금 민정수석실 밑에 그 세 개가 있죠.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죠. 이원모. 그리고 이제 그 민정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법률비서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참 특이한 게 그 최명성 변호사, 요걸 소개해야 되겠는데, 최명성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그 탄핵 대리인이고 여러 가지 형사 민사 다 재판을 많이 변호한 이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거의 뭐 상당히 친한 이렇게 최명성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민정실에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그 정호성 비서관도 시민사회 수석실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부속실에 있던 정호성 이분하고 이제 그 최명성 두 분이 들어간 거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기존에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MB 때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람까지 좀 폭을 넓힌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김주현 이분이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실제 검찰 인사에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왜? 대통령을 보좌하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성재, 김주현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주류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법무부 차관이죠. 왜? 박성재 장관이니까 그 밑에 차관이 가장 핵심일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법무부 차관 심우정 이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바로 밑에 차관. 그리고요, 한번 이게 경력을 보세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 아마 이게 국장 그때 검찰에 있을 때 그 검찰 과장을 했거든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아마 검찰 과장을 했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때 모신 분이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이니까 따라서 이제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두 분 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상당히 그 오랜 인연과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검찰총장 1순위는 모든 언론이 또 저 포함해서 심우정 현재 법무부 차관 26기 우리 심대평 지사 아들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몇 번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순위를 꼽고 있는 거예요. 왜? 김주현 민정수석을 바로 모셨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을 모시고 있으니 1순위 아닌가. 그래서 신주류 새로운 흐름에게 심우정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다른데 뭐 고검장, 서울고검장, 인관역 여러분 이게 있죠. 뭐 많이 있죠. 근데 현재 그 심우정 이분이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실질적인 수사를 맡고 있는 넘버 2는 바로 이제 그 이창수입니다. 이창수 이분이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하겠죠. 어제 저 이원석하고 이창수 세 번의 그 대충돌이 있었다. 성남지청장 할 때 성남 FC 사건을 수사한 게 이창수다. 근데 그걸 서울로 뺏어갔다. 그 다음에 그 전주지검장 할 때 문제 수사를 다 한 게 이창수다. 근데 아직도 서울로 가져가려는 걸 이게 막고 기소도 못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이창수는 군역이 부안 제3의 장소 경호처 부안 청사에 하자. 그런데 이원석은 검찰청으로 이게 불러야 된다. 이런 게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새로운 검찰의 그 흐름은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이게 4명이 아마 주도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참 이분도 이게 국회 답변하는 거 보면 상당히 강단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보면 고전 한학자, 유학자 같아요. 시도 많이 인용하고 저번에 그 마당을 썰었습니다. 이런 시도 옛날에 박성재 장관 시도 제가 인용한 적 있잖아요. 선비형 스타일이죠. 근데 국회 답변 보니까 아주 강단이 있어요. 답변 끝나니 가버리더라고. 이제 내 한 거 다 했다고. 야, 이게 대단한 기계입니다. 기계.
국회 가서도 꿀리지 않아. 주눅 들지 않아. 박성재 장관.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 김주현. 지금 이게 민정실이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 심우정. 이분이 차기의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 중에 하나다. 지금 곧 이제 놀관을 치르면 곧.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게 김주현과 그리고 이제 그 박성재 장관의 관계도 있고 또 이분이 워낙 무난하게 쭉 해왔고 했기 때문에 제일 이게 인사통이나 기획통으로 유력하고 그 다음에 진짜 칼잡이 검찰을 실제 지휘해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창수다. 이창수. 그래서 굳이 뭐 스포츠로 본다면 근데 저쪽에 약간 지는 애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다 멀어져 나가죠. 저쪽에 라인은 한동훈, 이원석. 이분이 아마 뒤에서 배후에 있는 거죠. 이제 두 분 다 은퇴했지만 이게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검찰에는 송경호, 신자용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배후에는 박성재, 김주현이 있고요. 실제 검찰의 라인에는 심우정과 이창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송경호, 그 다음에 신자용 라인인데, 그 다음에 그 심우정, 이창수 이런 라인이고 배후에는 이제 그 이원석, 한동훈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박성재, 김주현 라인이 있다. 이렇게 검찰 수뇌부가 이미 두 동강이 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검찰의 트로이카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그 다음에 송경호의 역사적 공과 역사적인 평가 이걸 방송 어제 했죠. 저는 뭐 물론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공과가 있겠지만 세 분도 그렇지만 이제 그 과가 상당히 많았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원래 공직자는 이게 결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못 잡아였으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결과적으로 물론 이게 그 과정에 전략적으로 끌어모은 거 다 모아 서울 보낸 거, 그다음에 영장을 2번 3번 안 친 거 왜 재청구해야 되거든. 이런 구체적인 잘못도 있지만 결과적인 책임만 보면 이게 결과 책임 보면 이게 못 잡아낸 건 잘못 맞잖아요. 저는 이런 데 윤석열 정권의 일기 검찰 수뇌부가 좀 이게 과가 많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2기 아닙니까? 딱 2년 지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라인 박성재, 김주현 드림팀입니다. 그 다음에 심우정도 평가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이창수는 뭐 요즘 이게 받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 그 강단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1기 지도부보다 2기 지도부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못한 지금 이게 이재명 문재인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재명은요. 이 구속 안 하면 이게 나라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총선 지방선거 언제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 법치의 축,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 두 개 축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법치의 정의의 칼, 사법 칼, 우리 법치 칼 이걸로요. 이재명이 처단 안 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를 이게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1기 수뇌부는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신임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휘하는 박성재 장관, 김주현 수석이 저는 어떻게든 이재명 사법 처리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래야만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게 바로 서서 굴러가지.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나라가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이게 국회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일기 수뇌부의 그 잘못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해서 새로 누가 되든 뭐 심우정 차관이 되든 누가 되든 제대로 이번에는 이제 그 확실하게 당군들의 최대 범죄자 사기꾼 이재명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정의의 칼로 친해가지고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꾸 이게 그 검찰을 계속 이제 그 취재나 방송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지금
이재명을 처단해서 나라를 구할 유일한 조직이 검찰 외에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그 다음이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검찰 2개 조직밖에 믿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법조인들은 전 국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해석이 법원 판사들 자국이 격려하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재판도 감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격려하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야, 이제 제대로 이제 이기 이제 새로 7일 만에 새로 오니까 새 출발해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다시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범한 이런 이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대로 검찰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과 대한민국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활개치고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처단돼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2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하거나 지금처럼 활보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역할해서 나라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